네, 안녕하세요. 증권맨 김서지입니다. 오늘 뭐 갑자기 제가 이제 영상 하나 찍어 올려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보유 중이기도 하고, 어, 저희 리딩반도 이제 보유 중이고, 지금 많은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상담이나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워낙 핫한 이제 수소차의 대장주였고,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들 물려 계실 텐데 생각보다 반등이 없이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이제 흐름이다 보니까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이나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내일이나 모레 혹은 이제 명절 지나고 다가오는 이제 거래일에 중요한 흐름이나 변곡점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향후 흐름이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공유를 좀 해보려고 영상을 찍게 됐고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이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저는 이제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에요.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이지, 뭐 이렇게 이 주가의 향후 뭐 흐름을 이렇게, 물론 이제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들도 이제 향후 흐름을 예측하면서 매매를 하지만, 이제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이제 종목과 차트를 보면서, 내가 예상하는 흐름의 한 마디마디를 이제 먹고 나오는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어떤 그 큰 마디, 이 종목이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 조금 더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예상해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대응을 하면 되고, 내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가 이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의 계좌가 판결이 나요. 뭐 일례로 예측은 뭐 만 원에 사서 2만 원 갈 거다라고 예측은 다 했는데 실제 계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이렇게 예측하고 예상을 해서 맞추는 게임이라기보다는 시나리오를 잘 설정을 해놓고 그거에 맞게 내가 이제 지켜가는 것, 그게 데이 트레이딩의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됐죠, 어쨌죠, 뭐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뭐 스윙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제 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큰 이제 흐름을 예측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데이 트레이딩의 영역이고, 저 같은 경우는 뭐 떨어지는 주식에 사서 반등을 먹고 나오고, 뭐 이제 이런 식의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맞추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해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니크가 이런 차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이제 예상을 하기로는 이때 당시였죠. 물론 지금 이렇게 보시면 거의 3차 상승의 구간에 와 있고, 이때 이 봉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강한 힘이기도 했지만, 시가캡 딱 띄우고 뭐 윗꼬리 빵 달고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 거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점의 모습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근데 이때 보시면 마지막 불꽃을 터트렸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뭐 그런 형태의 캔들은 좀 아니지 않나? 거래량도 여기서 뭐 좀 더 터지고 윗꼬리도 더 길고, 음봉의 형태로 이렇게 떨어졌으면 이 종목은 좀 접근하기 좀 조심스럽다. 혹은 한참 좀 밑에서 11,000원이나 뭐 만원까지 좀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좀 매매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뭐 저도 이때 당시에는 이런 어떤 반등의 흐름 정도, 한두 번 정도 먹을 구간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관점을 가지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 생각보다 전혀 뭐 어떤 반등이 없이, 물론 여기서 이제 5일선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뭐 이런 흐름을 이런 흐름을 계산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5일선에서 쭉 끌어올리고 한 번 더 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더 간다라고 좀 예상하기보다는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서 좀 정리가 되는 흐름, 그런 흐름으로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처럼 흘러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3일차에, 그러니까 보통 투매가 이렇게 세력봉이 이렇게 강한 상한가나 세력봉이 출현을 하고 보통 한 4일차, 5일차 부근에서 5일선 깨면서 투매가 좀 많이 출현을 하는데 유니크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에 이제 대주주 매도 이슈가 생기면서 3일차에 바로 투매가 나오면서 이제 5일선을 시원하게 깨버리는 이때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물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다행인 점은 음봉의 이제 길이에 비해 투매의 깊이에 비해 이때 이제 거래량이 엄청 터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반등의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저도 뭐 매수했던 부분을 좀 홀딩을 하고 지금도 지켜보고 있는 과정인데 어찌됐건 지금 이제 계속해서 흘러내렸고 뭐 이제 반등이라면 반등이긴 한데 이 반등의 폭이 유니크라는 종목이 가진 지금까지 가져왔던 힘, 상승률, 시장이 갖고 있는 기대치에 비하면 여기서 이만큼의 반등은 조금 아쉽다. 최소한 뭐 10% 이상, 한 15% 정도의 큰 반등 정도는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계속해서 이제 흘러내리는 흐름이고 오늘까지 이렇게 저점을 깨고 이렇게 떨어지니까 뭐 좀 멘탈이 많이 깨지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보여져요. 지금 많이 힘들어하신 분들 계시리라고 보여져요. 왜냐면은 주가 상승률이 여기까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뭐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수직 낙하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흐름은 제가 정말 많은 보조지표를 지금까지도 써왔지만 유일하게 딱 하나 남겨놓은 보조지표가 이 일목균형표에서 쓰이는 기준선이라는 선이에요. 이 검은 선인데 이 선이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던 굉장히 핫했던 어떤 테마의 대장주였던 종목이 큰 상승을 보이다가 처음 이 선에 닿았을 때 굉장히 그 큰 지지의 역할을 하고 하는 확률이 높고 반등도 꽤 세게 나오는 자리예요. 이제 제가 이제 지금까지의 경험상 확률로 놓고 보면 굉장히 높은 확률을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저는 실제로 매매한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난티를 매매했고 저희 이제 리딩 반에서도 매매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매수 1차 25,100원인데 여기가 이제 이 아난티라는 종목도 굉장히 핫했던 시장 주도주고 상승률도 높았고 거래대금도 빵빵 터졌던 종목이고 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처음 이 기준선에 닿는 자리에서 큰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매매를 여기서 했고요. 실제로 반등은 뭐 한 7%, 8% 정도 나왔는데 저희는 뭐 한 5.5%, 6% 정도 먹고 나왔거든요. 물론 여기서 좀 더 이렇게 전고점까지 갔다가 여기서 빵 터지면서 쭉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아무튼 이 기준선이 굉장히 이제 큰 지지의 역할을 하고 강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기준선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반등의 포인트를 삼을 때 지지점이 하나인 경우가 있고 두 개인 경우가 있고 세 개인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하나보다는 두 개의 지지점이 겹치는 부분에서 더 반등이 나오고 세 개가 겹치는 지점에서 더 큰 반등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유니크 같은 경우 저도 이제 뭐 이제 저 포함 이제 회원분들한테 10,000원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10,000원 부근에서 좀 생각보다 큰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구간에서 뭐 손절보다는 반등 구간에서 손절을 하더라도 반등 나오는 거 보면서 손절을 하는 게 좀 낫지 않나라고 이제 저도 이제 대응 시나리오를 지금 잡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기준선 지금 세 가지가 겹쳐 있거든요. 기준선, 21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우리가 라운드 피겨 값이라고 부르는 이 만원이라는 이 심리적인 가격이 굉장히 큰 저항을 해요. 이 세 가지가 같이 이제 모여 있는 부분이 딱 이 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대응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이제 조금 그러니까 손실분이 크신 분들은
지금 손실률이 좀 크신 분들은 만 원 부근, 뭐 딱 만 원에서 하기보다는 만 뭐 한 50원 정도 이쯤에 추매를 좀 계획을 하셔서 뭐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올 때 근데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또 이렇게 홀딩하고 계시면 안 되고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지켜보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 가지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뭐 내일 당장 또 뭐 이렇게 색깔이 뭐 이런 식으로 음봉인데 살짝 꼬리는 달아요. 이제 기준선 맞고 꼬리는 좀 달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다음에 뭐 바로 양봉이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도지 하나 정도, 양봉 도지 하나 정도 더 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제가 예상하는 것과 아주 다르게 뭐 흘러내릴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이 반등의 폭이 완전히 생각처럼 크지 않다던가 뭐 그런 흐름을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만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그런 반등이 얼만큼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또 이제 중요한데 일단은 이런 뭐 이제 흐름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테마의 대장주라고 하면 거의 이제 쌍봉 정도는 만들고 떨어지는 패턴을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때 가장 큰 상승을 보이고 여기서 뭐 전고점까지 이렇게 다 갈 수도 있고요. 살짝 넘기고 쌍봉 만들 수도 있고요. 덜 가고 쌍봉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테마주 대장주 시장이 아주 핫했던 종목의 패턴이거든요. 급등주들의 패턴인데 유니크도 뭐 이제 예를 들면은 보시면은 EM코리아는 쌍봉을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그렇다면 왜 유니크는 쌍봉을 지금 못 만들었냐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뭐 견고 딱지가 붙어 있어서 조금 움직임이 그랬나 싶기도 하고요. 혹시 또 경고가 풀리면서 한 번 정도 뭐 또 더 불꽃쇼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산이 있나 하는 싶은 생각도 있긴 한데 그건 이제 너무 우리가 행복 회로를 돌리는 거고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음봉이나 도지 나올 때는 일단 건너뛰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양봉이 이렇게 출현을 할 때가 있겠죠. 출현을 할 텐데 이때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움직이다가 양봉이 쫙 뜰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떴다가 그러니까 시가와 고가를 우리가 이제 연결을 해놓고 이 이런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시가고 여기가 고가라고 봤을 때 물론 이제 매물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윗꼬리는 달릴 거예요. 근데 이제 윗꼬리의 길이를 우리가 홀딩의 관점을 삼을 때 최소한 시가와 고가의 중간값 이상을 훼손한다거나 그럼 더 이제 내가 이 종목은 마음에 들어서 홀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최소한 시가와 고가의 3분의 1 이하, 그러니까 3분의 1 가격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최소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얘가 양봉 이렇게 뜨면 어느 정도 정리는 좀 해놓고 비중을 축소한 다음에, 제가 이제 들고 갈 수 있는 물량만, 좀 홀딩을 해볼 건데, 저는, 시가와 이 양봉 길이의 절반 이하로 만약에 윗꼬리가 형성이 된다면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봉이 너무 기네요.
이렇게 형성이 된 다음에 시가 갭 딱 띄우고 잠깐 밑꼬리 달고 이렇게 가는 흐름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 데이 트레이딩을 할 때는 좀 데이 트레이딩을 하지만 굉장히 포지션을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사람이라서 항상 대응을 짤 때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으로 좀 더 기준을 맞춰놓고 대응을 저는 좀 하는 편이라서요. 막 이렇게 그래도 무조건 쌍봉은 만들 거야 뭐 이런 거보다는 최소한의 반등에서 비중 축소해주면서 리스크 관리하는 쪽을 저는 이제 많이 택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단 긍정적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10,000원 포인트에서 큰 반등이 한 번 정도는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반등이 뭐 우리가 지금 행복회로를 돌리는 전고점까지 가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는 보기 힘들다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홀딩하기에는 지금 시장 상황이 혹은 수소차 관련된 투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수소차가 며칠째 지금 좋지 않죠. 대북주로 지금 많이 쏠리고 있고 시장 수급도 그동안에 테마주들로 완전히 쏠렸던 수급들이 뭐 제약바이오 뭐 비롯해서 뭐 반도체 이런 중소형주 종목들로 수급도 좀 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완전히 이렇게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테마주 장세가 길면은 1분기, 짧으면은 뭐 한 2월 중순 안에도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2분기부터서는 지수가 뭔가 이제 수급이 이제 쌍끌이로 좀 제대로 들어오면서 개인은 매도세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좀 고개를 들게 되면은 이제 테마주들보다는 이제 중소형주들 위주로 그렇게 좀 가는 흐름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긴 했는데, 그래서 한창일 때라면 지금 이제 테마주 장세가 한창일 때라면 쌍봉은 무조건 죽더라도 쌍봉은 무조건 만들고 죽겠습니다 라고 이제 강력하게 좀 말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 뭐 지금 약간 많이 좀 끝물인 분위기가 있어서 강력하게 쌍봉 만들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반등이 나온다면, 만원권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한 10에서 15% 정도의 큰 반등은 한번 있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기 때문에 손실률이 뭐 엄청 크지 않으신 분들은 홀딩해서 반등 때 그냥 뭐 이렇게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고요. 손실률이 막 이런 데서 잡아서 손실률이 많이 크신 분들은 이쯤에서 추매해서 반등 나오면은 뭐 이렇게 최대한 손실폭 줄여서 정리하시는 게 우리가 계속해서 데이 트레이딩을 이제 리스크 관리하면서 가는 차원에서는 옳은 대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막 무조건 수익 나야, 뭔가 이렇게 슈팅 너무 엄청 크게 나야만 이렇게 매도하고 이런 습관은 그렇게 오래 살아남기는 좀 힘든 습관입니다. 먹을 때 많이 먹을 수도 있는데 적절하게 좀 아쉽지만 순간순간 대응을 해주는 부분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유니크를 앞으로 이제 어떻게 좀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뭐, 제 말이 맞았죠? 이런 말 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전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그나마 좀, 뭐, 대응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드리는 거고, 10,000원을 살짝은 깰 수도 있어요. 10,000원을 살짝을 깰 수도 있는데 보통 살짝 깨놓고 올리는 경우도 있어서 10,000원 깼다고 무조건 칼 손절하기보다는 10,000원 깨고 바로 반등이 안 나오면 뭐 절반 손절하고 보다가 확실히 깨버리면 나머지 손절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괜찮다고 보여져요. 또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하는 유니크에 대한 향후 흐름 및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